안녕하세요. 저는 3040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 저자,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2030 분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고 발생하는 아마 이제 착각이고 오해일 수 있는 부분들이요. 유튜브나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만 보다 보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고, 내 집으로 시작해야 되고, 돈이 좀 웬만큼 되면은 강남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들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촌스럽고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고요. 자가가 아니어도 되고 전세가 아니어도 되고 월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보금자리라는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직장인들한테는 이제 직장 출퇴근하기 가장 편한 입지가 어디인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 생활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입지가 어디인지 부동산은 입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지를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가능한 경제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가인지 임차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나의 생활에 적용했을 때 가능한 부동산부터 접근해 가야지 비싼 아파트부터 아는 것들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내 생활권이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데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공부부터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 공부부터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책도 좋고 유튜브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 그 위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 얘기거든요. 이 회사의 직장인들은 어디서 출퇴근을 할까?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것들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입지를 가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 친구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선후배들 한번 찾아가셔갖고요. 그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동네에 따라서 아파트 상태에 따라서 혹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에 따라서 가격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 가격 격차가 왜 벌어지는 것일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고 이유를 하나씩 적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궁금증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텐데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거든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인데 그럼 일자리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선호하는 일자리가 그리고 그 일자리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출퇴근을 하는지 그러면서 교통망도 알게 되고 그리고 주거지 가게 되면은 생활 인프라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기초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좀 면들이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스마트튜브 TV, 수튜TV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있는 뉴스를 한 10개 정도 꼽아서 뉴스를 설명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 방송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수치나 이슈나 그냥 하나의 해프닝처럼 들렸던 기사들이 내 생활 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내 주변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본 다음에 뉴스를 듣는 것들 한 1년 정도만 꾸준히 듣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하면서 나한테 맞는 부동산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좀 시작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입성도 가능하긴 한데 서울 아파트에 입성하는 것보다는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좀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종잣돈 2억에 월급 350만 원이면은 저는 30대 초반 자산이라든지 경제력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들. 근데 공부한 사람들한테 일이죠. 근데 이것들을 강남구만 보고 서초구만 보고 용산구만 보신 분들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부동산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서울에서 굳이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울 중심부는 되지 않겠죠. 서울 변두리 부분 가면요.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8개 구는 상위구고요. 8개 구는 중위구고 8개 구는 하위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할 단지들이 있습니다. 낡았겠죠.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지들은
분들은 종잣돈 2억으로 대출을 받아서 갈 수가 있어요. 지역 비하하는 거 아니고 단순하게 가격대별로 순서로 나눈 것들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개 하위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 쪽에서는 도봉구나 노원구나 강북구가 아주 저렴한데 노원구에 특히 아파트가 많거든요. 특히 아파트 중에서 이 구축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네가 상계동입니다. 상계동은 다 중소형들인데요. 특히 소형 아파트들이 많은데 약 5억 정도면은 10평대 아파트들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구축이고 10평대 아파트란 이유만으로 이것들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는 향후에 얼마 멀지 않은 시기에 재건축을 할 겁니다. 지금은 10평대지만 25평이 되고요. 34평이 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것이죠. 이 아파트의 지금 매매 가격은 한 5억 정도 합니다. 나는 종잣돈이 2억밖에 없는데 5억짜리를 어떻게 사느냐?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라고 하면은 대출을 조금 더 많이 해주거든요. 70%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대출로 채우고 내 종잣돈을 넣어서 내가 이 원리금 상한에 돈을 낼 수 있는 정도로만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서울의 하위권 지역에서는 단순히 구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축을 살 아파트까지 매수를 할 수 있고요. 이 재건축 말고 내가 좀 몸테크를 하겠다, 조금 더 취약한 주택에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재개발도 괜찮습니다. 빌라죠, 빌라. 빌라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상계 그 주공 아파트들 북쪽에 있는 상계 뉴타운이라든지 강서구 저 서쪽 끝에 있는 방안 뉴타운이라든지 신림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 빌라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들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 지역을 지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직장 근접성이거든요.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인천에 산다 하더라도 광역교통망을 이용해서 서울에 30분 내지 1시간 미만으로 도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준서울, 저는 서울의 하나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지역 중에서는요, 서울의 하위권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대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얼마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북부에 가면은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데 비규제 지역이어서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서울은 LTV라고 해서 주택의 총 가치 대비 4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구리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이런 지역 가면은 70% 이상이 나오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까지 나오고 금리도 낮거든요. 이런 지역에 가면은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낡고 살기 힘든 주택이 아니고 일반적인 구축 아니면 준신축 아파트 정도도 5억대, 6억대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대출을 풀로 받아서 그런 아파트들, 심지어는 평형대들도 10평대가 아니라 20평대, 30평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태기를 하셔야 됩니다. 굳이 서울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넓지만 좀 작은 평형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주택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경기도나 인천에서 시작하면은 그 금액으로 바로 실거주할 수 있는 20평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비규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생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목표가 서울이라고 하면은 서울 아닌 지역들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징검다리, 사다리라고 해갖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좋은 주택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 특히 아이들이 학자녀 연령이 아닌 세대들 같은 경우는 꼭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2년이면 실거주하게 되면은 12억 이하에서는 비과세를 받거든요.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시세가 올랐어도 시세가 오른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12억 이하는 다 비과세거든요. 그대로 수평 이동이나 상급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그 비과세 혜택을 누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인천서치를 시작하지만 경기도 시작하지만 이사를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가면은 서울까지 입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종잣돈이 1억밖에 없어, 2억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도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은 4억대나 5억대 일반적인 아파트를 사고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 아파트가 약 2년이나 3년 후에 1억이나 2억이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매도를 하고 한 단계 더 가까운 서울 쪽에 가깝고 더 좋은 곳으로 또 갈아타면 됩니다. 이렇게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갈아타게 되면은 아마 서울에 올 때쯤 되면은 약 한 10년 정도 후에는 10억대 이상 자산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걸로 서울에 아주 핵심지나 아주 좋은 아파트를 살 수는 없겠지만 괜찮은 아파트,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사를 좀 2년이나 3년 텀으로 자주 하면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들을 사는 것들을 징검다리 전법, 그다음에 사다리 전법이라고 해서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좀 질문을 하실 텐데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집을 사면요, 그날 바로 알게 됩니다. 어떤 거를 알게 되냐면요, 첫 번째 집을 사면요, 아, 내가 집을 잘못 샀구나. 바로 압니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잘못 샀다는 것이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 첫 집을 살 때는요, 자신의 능력들을 평가절하합니다.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조금 더 넓은 평형대를 살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본인의 능력들을 좀 하향해가지고 좀 조금 저렴하거나 더 작은 평형대를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이사 갈 때는 조금 더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사 가게 될 때는요, 조금 더 무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무리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30대에서 40대 가게 되면요, 계속 내 수익은 증가하거든요. 내 수익이 증가하는 것들에 비례해서 미래주택을 사야 되는데 현 시점보다 뭐 낮거나 거의 그런 비슷한 수준의 집을 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퇴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자꾸 많이 샀다 팔았다 해보라는 이유가 할 때마다 그런 시행착오를 본능적으로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은 한 3번이나 4번 정도 사다리를 갈아타면서 서울 향해서 가는 것들, 경기도 인천서 시작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살 것을 예상하고요. 10년 후에 나의 집 혹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5년 후에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팁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실제 거주하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 거주만 하기 위해서는 집을 살 필요는 없겠죠. 전세나 월세를 살면 됩니다. 근데 집을 산다는 것은 내가 매도 시점에 내가 산 금액보다는 무조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이 2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올라가 있을 것인가. 근데 본인도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한 주택들은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 공부가 좀 필요한데 물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의사결정해도 시행착오를 겪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들 말을 듣기보다는요, 스스로 자신한테 그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억대, 2억대 주택들이 있는데 아까 이 10평대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대상 빌라들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들은 당연히 새 아파트가 되면 시세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내가 그냥 가진 돈이 1억이야, 2억이야. 난 대출 받기 싫어. 1억, 2억으로 살 만한 집을 살 거야. 찾아보니까 다세대 빌라는 너무 많고요. 실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들과 그 다세대 빌라는요, 왜 시세가 그대로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나랑 똑같은 좀 미숙한 생각을 갖고 거주하거나 그냥 옛날부터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런 분들만 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주택들은 사지 않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액에 맞춰 사는 것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산 가격보다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는 뭔가 상품의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입지가 좋아지든지 아니면 수요가 증가할 것 같은 그런 호재가 있든지 일자리가 증가하거나 교통망이 개통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렴한 주택들 사는 것은 반대한다. 2, 3억대는 서울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경기도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초역세권. 왜냐하면은 경기도 인천에서 집을 선택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 딱 하나만 꼽아라고 하면요, 그 자체 수요가 아니라 경기나 인천에서 서울까지, 그것도 서울의 핵심 일자리까지 얼만큼 빨리 올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어디가 말까? 내 일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일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강남구 서초구에. 그리고 그 다음 많은 데가 종로구 중구고요. 그 다음 많은 데가 여의도, 뭐 가산, 구디 이런 데가 될 텐데 이 지역에 30분 정도 내에 대중교통을 타고 올 수 있는 입지에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신축이면 좋을 것 같고요. 구축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평대보다는 처음이기 때문에 20평대로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있을 거예요. 재건축 대상도 아닌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재건축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혹은 입주한 지 한 10년 차 전후 정도 되는 아파트들 찾으시면은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생각보다 많을 거고 아마 규제 지역들보다는 비규제 지역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2억, 3억대에서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주라든지 구리라든지 고양시 덕양구, 일산의 부평구, 그다음에 인천의 뭐 남동구나 연수구까지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그런 아파트는 생각보다 꽤 있을 겁니다.
3억에서 5억대가 되면은 선택할 것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경기도 인천에서는 5억대 전후가 되면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서울부터 시작할 것인가? 경기도 인천부터 시작할 것인가? 경기도 인천에서는요, 괜찮은 20평대 아파트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잘하면은 30평대 가격도 가능한 금액이기도 하고요. 대출을 활용하면.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 외곽이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일단 입지 선정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거주할 거면은 출퇴근 편리성이라든지 혹시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생활 편의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생활할 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직장 출퇴근 편리성이냐, 생활 편리성이냐. 그래서 입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금액대가 낮을 때는 교통 편리성만 보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생활 인프라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판단 능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때부터 아마 부동산 공부가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변화가 많이 되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입지의 변화도 많이 되고 상품의 변화가 많이 되는 것들. 그래야지 이게 퀀텀 점프를 한 번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젊다라고 하시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이가 좀 있다. 나는 지금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새 아파트들 중에서 역세권 부지가 될 만한 것들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좀 나누셔갖고 접근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려면은 자체 일자리가 증가하든지 아니면은 일자리가 많은 곳과 교통망으로 연결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금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그 개통이 되는 광역 교통망 중에 두 가지가 딱 눈에 띄는데 GTX-A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GTX-A는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데 북부 따로, 남부 따로 이렇게 좀 따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2026년도 7월 달부터 이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역이 중간역인데 삼성역 개통만 28년도, 29년도로 연기가 되어 있고 파주 운정에서 이제 서울역을 지나서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7월 달부터. 그렇게 되면은 파주 운정에서 거주한다 하더라도 강남구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거든요. 그럼 파주 운정이라든지 일산 킨텍스는 이제 일산 서구 동구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고양시가 되게 좋은데 덕양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화정동이 아마 제일 수혜지가 될 것 같고 이게 또 왜 더 수혜지가 되냐면은 지금도 대곡역이라고 하는 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2년 후에 28년도에 창릉역이 하나 개통이 더 돼요. 그러면은 화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대곡역, 남쪽의 창릉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그래서 화정동의 구축들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거기 또 신축들이 많습니다. 뭐 삼성신도시, 원흥지구 이런 지역들도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은 그 금액대를 살 수 있는 금액대들이 있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신안산선이 하나 있는데 신안산선이 올해 개통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문제 때문에 내년에 개통이 되긴 하거든요. 신안산선은 말 그대로 안산에서 출발해갖고 여의도까지 오는 것들이거든요. 여의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일자리 3대 일자리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의도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광명이라든지 뭐 시흥이라든지 안산. 근데 광명은 이미 비싸기 때문에 광명은 논외로 하고요. 시흥이나 안산에서 요 서울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증가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 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뭐 마을버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대체 교통수단이 많은데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교통망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실제 가보면 역세권이 아닌 지역들이 많거든요. 정말 초역세권인 지역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기 인천일수록.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안산선과 GTX-A의 북부 지역들은요. 오래 사시는 것이 가장 초역세권이라고 하면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가 아닐까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지의 가치와 미래 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무조건 신축을 사야 되는 입지가 있고 어떤 지역은 준신축이라도 구축이라도 사야 되는 입지가 있거든요. 7억대까지 오게 되면요. 이미 한 번을 갈아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이 사회초년생이었으면은. 그리고 좀 직장이 좋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층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서울에서 처음 하는 가격대들이 보통 그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은 눈높이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경기도 인천에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경기도 인천에서도 그 금액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구축을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들이 있어요. 노후개시 특별법이라 그래서 재건축을 할 거거든요. 일기 신도시의 장점은요. 입지가 좋습니다.
일단 자체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생활권 자체가 너무 훌륭합니다. 단점은 집이 낡았다는 것들, 30년이 넘었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그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입지가 좋기 때문에 딱 그 금액대로 시작을 하기에는 일기 신도시들이 굉장히 좋다. 구축들은요. 근데 나는 무조건 신축을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활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계속 새 아파트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구축에서 못 살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축 가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럼 대신 입지를 좀 포기하셔야 돼요. 신축을 꼭 하시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에 7억대라고 하면은 인천과 경기도에는 신축들이 있거든요. 준신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라든지 청라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가능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 덕양구의 삼성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준신축, 그러니까 10년 차 정도 된 아파트들은 신축 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구리도 괜찮습니다. 구리 정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도 한번 선택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하실 거면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신도시들, 그리고 신축하실 거면은 지금 신축이 들어가는 신도시들, 그렇게 좀 나눠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아타기가 정말 그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면요. 하락할 때 있죠. 특히 가장 저점이라고 판단될 때 가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갈아타기는 상급지 갈아타기거든요.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하는 것은 입지의 상급 혹은 상품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도강 금강구에서 동대문구 서대문구 간다든지, 동대문 서대문구에서 강남 3구 마용성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상품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에서 새 아파트로 가는 것들도 같은 지역 내라고 하면은 상급지 갈아타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시세가 많이 빠졌을 때, 폭락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게 신축이 정말 빨리 오르거든요. 빨리 올라가는데 문제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상승기 때는 이 구축이 신축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으면 이걸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정될 때 남들이 리스크다,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점들이 가장 갈아타기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리스크인지 기회인지 잘 몰라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박앤셀 기간입니다. 3월 달이고 4월 달까지는 박앤셀 기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들을 유예해놨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팔지 않을 겁니다. 근데 5월 9일 전에 팔아야지, 계약까지는 해야지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 물건들을 내놨을 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세가 아니라 좀 싸게 팝니다. 그래서 제가 박앤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거든요. 3월 달과 4월 초까지 이것들을 계약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계약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평소 때보다 거의 10%에서 2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거든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위기이겠지만 집을 사야 될 무주택자들이라든지 갈아타야 될 좀 목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기 때문에 늘 헷갈린데 정말 대세 하락장에는요, 아무리 사라고 추천해도 안 삽니다. 근데 지금은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박앤세일 기간인 건 맞거든요. 이런 타이밍을 좀 노리셔서 갈아타셨으면 좋겠다. 혹은 내 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시기가 어찌 보면은 갈아타기에 최적화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들은요, 인구가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빠지는데 그러면 인구가 빠질 때는 뭘 봐야 되냐면요, 세대 수가 증가해야 돼요. 예전에는 대가족이었다가 지금은 소가족, 핵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가 분화가 돼서 인구가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정확히 하시려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은 당연히 좋은 것들이고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대가 크게 분화가 되는 지역들은 너무 좋은 지역들이죠. 여기에 이게 일자리가 많은 집까지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지역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되는 겁니다. 서울은 인구가 줄어서 많은 또 이게 하락을 주장하시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서울도 이제 프리미엄이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이 인구가 주는 것은 집이 없어서예요. 집이 없어서입니다.
세대가 늘어나는 숫자만큼 집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 남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괜찮은데 세대수가 증가하는 곳들은 반드시 선점을 하거나 꼭 보유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주요 지역이라든지 지방 광역시라든지 이런 지역 중에서도 세대수가 막 증가하는데 인구가 주는 지역들이 오히려 더 괜찮은 입지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핵심 일자리가 많은, 절대 개수가 많은 지역들이 제일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이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입니다.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근데 서울보다 경기도가 월등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더 좋은 거죠. 서울은 일자리 때문에라도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도 같은 논리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부산인데 부산이 다른 도시들보다 더 비싸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다른 광역시나 도지역들보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자리가 많으면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지역들, 이거는 통계청 잘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신혼부부들은 일단 나이가 어릴 거예요. 20대 분들도 있고 30대 분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 지금 서울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중 규제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인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요. 일단 LTV, 주택가격의 4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고요. 또 DSR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총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5억 이상은 2억까지 나오고요.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밖에 안 나오고요. 15억 이하만 6억까지 나오거든요. 결국은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 없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지금 지원해 주신 각각 1억 5천, 합치게 되면 3억 정도, 그것도 평균도 아니고 많은 편입니다.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의 종잣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혼부부층일 텐데 이분들은 대출을 풀로 받을 수 있는 게 6억이잖아요. 그러면은 6억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15억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15억이 안 되는 지역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좀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이 인기가 많겠죠. 그래서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강서구 이런 지역들이 좀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강남쪽에서는 강서구 지역 그렇게 좀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학군지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이 좀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구로구도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중하위권 지역 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입지 중에서 15억 원 이하 구간에 되도록이면은 새 아파트는 안 되겠지만 준신축이라도 그리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제 팀원들 혹은 또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저희 또 회사 직원들한테도 늘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제가 팀장이었을 때 제 팀원들이 6명이 결혼했는데 다 자가로 했어요. 자가로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다 했었어요. 처음엔 다 자가를 안 하겠다고 하는 돈이 없는데 그들의 종잣돈에다가 방법을 만들어줘서 다 집을 사게 했거든요. 그 6명의 팀원들 중에 후회하거나 저를 원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명절마다 인사 오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는데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지금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제가 다 집을 다 어떻게 사게 했습니다. 제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최대 입지들을 추천했고 다 사게 했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제 주변에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초구 반포동에 레미안 원벨리 사겠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작게 시작한다는 것들이고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스노우볼처럼 굴러서 점점 더 경력도 붙고 노하우도 붙고 집도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집을 살 때보다 지금 집 사는 게 더 어렵긴 할 거예요. 왜?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제가 집을 살 때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살 때가 더 좀 쉬웠을 겁니다. 그땐 집이 쌌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쓸 만큼 좀 풍족한 돈이 마련하기 위한 것들인데 우리는 단순하게 돈을 버는 활동, 노동이 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인플레이션보다 돈을 조금 벌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집이든 옷이든 생활이든.
그래서 최소한 인플레이션 이상을 벌 수 있고 자산을 쌓을 수 있는 노하우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주식이 될 수 있고 뭐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는데 전 다른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들은. 다른 분야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다 공부를 해봤지만 집을 사는 게 가장 편하고 쉬운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있을 때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서 주거시세 조사를 한 6년 동안 담당했었던 팀장이에요. 그때 이제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집을 사면은 보통 몇 년 정도 거주하느냐라는 질문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평균 11년 정도 거주를 합니다. 정확히 10.8개월, 그러니까 10년하고 8개월 정도를 거주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집을 사지만 10년 후에 집을 팔고 이사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집보다 10년 후에 집이 훨씬 더 비싸 있을 겁니다. 근데 집을 안 사게 되면은 집이 인플레이션 이상 올라가는 가장 좋은 자산 중에 하나인 것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들만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집을 사고 미래 가치가 있는 집을 산다고 하면은 저절로 여러분들이 다음 이사 갈 집까지 갈 수 있도록 따라가 줄 텐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요. 1년 후엔 더 힘들고요. 5년 후엔 더 힘들고 10년 후에는 단언컨대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증여를 많이 해요. 증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돈을 꽤 많이 벌었겠지만 지금 현재 제 자녀들한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줄 수 없어요. 저도 지금 못 준다고요. 돈을 꽤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적당히 증여를 했었으면은 그때는 오히려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의 시점이 1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증여하지 않았던 것들을 후회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들보다 지금 증여하는 게 더 낫다라고 부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 집값이 인플레이션 뛰어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내가 나한테 10년 후에 나한테 집을 줄 부모가 없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 시점이 지금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쓴 글 중에서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 강의한 내용들 중에서 3040이 정말 첫 집을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3040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라는 책입니다. 어찌 보면은 제 경험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 지인들한테 컨설팅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 자녀한테, 제 조카한테, 제 팀원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조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작부터 중간 단계 그리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팁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책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 집 마련하시는 데는 거의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위해서 건말 부록으로 아마 초판에만 나갈 텐데 1억대부터 10억이 안 되는 금액대까지요. 1억대부터 구간을 나눠가지고 추천 아파트들도 넣었습니다.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초판 한정이니까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3040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 구매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